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유다운입니다. 이번 2021년 여름 이제 제가 할 수업들 과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리니어 알제브라 클래스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대수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초 대수학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서 프리 알제브라, 이건 아주 어렸을 때 공부를 했겠지만 알제브라 1, 알제브라 2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갔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대학교 수학에서 가장 기초 계산이 될 벡터랑 매트릭스 가지고 이제 하는 연산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형대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실은 선형대 수학 정도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걱정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학도 좀 막 와 하는 그런 대학들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이런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좀 되게 겸손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자기는 배우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학생들 경험해 보면 이제 보통 자기가 학생인데 배우는 거 좋아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거의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실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딱 닥쳐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하더라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긴 하지만, 여름방학 때 오전 시간으로 수업을 깔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전에 와가지고 공부 좀 잘하는 애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수학 얘기도 좀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비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와서 같이 수업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의대 진학을 목표로 대학생들이 이제 수업 가끔 들어오는데, 이제 캘큘러스 BC 같은 경우 4점 이상 받게 되면은 대학 가가지고 캘큘러스 2부터 이제 수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캘큘러스 2 듣고 캘크 3 듣고 이런 식으로 학점 따야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냥 딱 학점만 찝어서 얘기를 하자면, 멀티보다는 리니어 알제브라가 일반적으로 좀 점수 받기가 좀 수월한 과목이니까 대학생들은 이것도 이제 좀 염두에 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A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는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는 캘크 3로 표현이 되는 과목들이고, 우리가 이제 캘크 BC 다음에 듣게 되는 과목들이죠.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어떤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수학 한 번도 학원 같은 거 다녀본 적이 없는데 독학으로 쭉 해왔고 이거 잘하는데 이거 선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자기가 또 이제 그분이 이제 선배 어머님께 들은 얘기로는 그 선배도 약간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야, 캘크 3는 선행 좀 하는 게 좋아. 이런 충고를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지금까지 가르쳤던 학생들 보면은, 솔직히 이제 고등학교 때 멀티 듣는 친구들 수학 다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좀 진짜 이렇게 공부 쌈박하게 잘하는 애들은 일단 뭔진 몰라도 문제는 풀어서 맞추거든요. 오늘 가르친 학생도 쌤 저 GPA도 좋고 실은 이거 다 할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 좀 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여기 가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통계적으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은 그 이유를 알고는 있는데, 유학생 같은 친구들 이제 10학년 때 혹은 11학년 때 멀티 듣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여러 과목을 좀 스킵을 해야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벡터라든지 아니면 공간에 대한, 수학에서 이제 3D 공간에 대한 문제들, 아니면 벡터 방정식들 이런 것들 많이 다뤄보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매트릭스도 아예 공부 안 해보고 여기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잡아주고, 저는 이제 학원 강의이기 때문에 애들 약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아마 없을 거고, 이 과목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초반에만 좀 잘해 놓으면 나는 좀 그대로 있는데 나의 경쟁자들이 다 이렇게 뒤쳐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초반에만 성적을 좀 잘 받아 놓으면은 무난하게 그 관성에 의해서 그냥 쭉 A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첫 시험 망치기 시작하면은 이게 복습을 해야 되는데 완전 앞에서부터 다시 다 해야 되나? 이런 그 부담도 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캘크 3를 듣기 전에 원래 캘크 1, 2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학교에서도 이름이 캘크 1이나 2로 이렇게 붙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대놓고 이제 대학 수업 하겠다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대학교 가서 수업 들으라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었던 리니어 알제브라나 멀티베리어블 그리고 이제 뭐 캘큘러스 1, 2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온라인 코र्스로 수강을 해서 크레딧을 제출을 해도 돼요. 이제 뭐 그런 시스템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컨셉트는 뭐 대학 수준의 강의, 그러니까 실제로 뭐 AP 캘큘러스랑 교재는 겹치지만 AP 캘에서 다루지 않는 좀 더 그 광범위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만 다루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캘크 1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안 가르치던데 뭐 엡실론 델타라든지 좀 까다로운 논의들도 실제로는 다 공부를 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캘크 1을 스킵시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캘크 1을 스킵하고 캘크 2부터 들어가는데 뭐 AP랑 캘큘러스 1이랑은 이게 레벨 차이가 그래도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뭐 특히 프리메드 준비하는 친구들 꼭 A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은 대학교 1, 2학년 때 너무 놀아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좀 차리고 공부해야겠다는 친구들 요즘 꽤 많더라고요. 개비어 했었던 친구들도 워낙 많고 그리고 자기가 고등학생이긴 한데 자기네 학교 수학이 너무 어렵다. 선배들한테 듣기로 뭐 BC 선생님이 미쳤다. 뭐 이런 친구들은 AP 수업 듣는 것보다는 요 클래스 들어오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P 캘큘러스는 캘큘러스 1, 2, 3랑은 이제 비교되게 정말로 그 우리가 AP 범주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만 이제 가르치는 수업인데 학교별로 진도도 상당히 다르고 그래서 A 파트랑 B 파트, C 파트 완벽하게 나눠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A 파트는 한국식으로 따지면 뭐 극한이랑 미분에서 이렇게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B 파트는 적분 들어가고 C 파트는 뭐 급수랑 그 외의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골라서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여름방학에서 이제 가장 그 의문이 드는 거는 그 한국 수학으로 미분 적분을 조금 공부를 했을 때 도대체 뭘 들어야 되는지인데 이거는 약간 그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아요. 한국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미적분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다항함수에 국한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항함수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막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나 지수 로그 함수들, 초월함수라 부르는 것들 막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하면은 좀 정신없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에 뭐 저희 애는 유학 가기 전에 뭐 미분 선행을 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막상 물어보면 이게 뭐 거의 훈련 수준이라서 애들은 거의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냥 처음부터 수강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언어스 프리캘크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목명은 언어스 프리캘크였는데 그때 그 캘큘러스 A까지 해버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B 파트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AP 스태티스틱스는 어떤 학생들에겐 너무 쉬운데 또 되려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짜증난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수리통계학이나 제대로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를 해나가는 건 아니고 적당한 통계학 컨셉트에 그리고 이제 약간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이거를 갖다 써먹을까 요거를 중점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좀 깊이 파고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그 고민을 계속하다가 이렇게 막 시원하게 아는 느낌이 안 들고 막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년 수업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고민인데 올 여름방학 수업은 뭐 약간 그 사회과학적인 부분은 어차피 애들 학교 가서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잘할 부분은 좀 약간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고 좀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프리캘큘러스는 뭐 나눠놓기는 레귤러랑 어널즈를 나누는데 학교에서도 실제로 막 레귤러랑 어널즈의 막 명확한 경계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레귤러라고 하면은 알제브라 2랑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매년 여름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아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프리캘큘러스는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는 건데 뭐 애들은 또 막
쌤 저 이거 아는데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레귤러 프리캘크에서는 알제브라 2에서 좀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배제를 하고 이제 레귤러라 붙은 부분은 트리고노메트리랑 뭐 폴라 커브들 뭐 이쪽 위주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널즈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레귤러 프리캘에서 배우는 과목들도 많아요. 이 토픽들도. 그래서 뭐 아널즈에서는 아무래도 뭐 벡터 매트릭스, 컴플렉스 넘버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엑시럴 매스 3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 교재 중에 뭐 거의 가장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수학 선생님들은 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양날의 검적인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렇게 문제들만 쭉 나열이 돼 있어서 이 프로블럼 솔빙 쪽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약간 개념을 만들고 정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업인데 완전히 지로 베이스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은 막 완전 흥분해서 침 흘리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또 적당히 그냥 자기는 공부를 잘해서 수학을 잘할 뿐이지 막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는 개념 명확하게 알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문제 푸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이거 좀 감을 못 잡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알제브라 2 듣고 뭐 엑셀러 매스 3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뭐 레귤러 프리캘이랑 아너스 프리캘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를 이 책을 쓰신 이 천재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이 프로블럼 솔빙을 나열을 해가지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도 할 겸 다시 이제 자기가 아는 것들을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애정하는 수업인데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좋은 수업이 될 거예요. 아주 가장 진보적인 수학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AMC 10 입문은 뭐 10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AMC 8이랑 AMC 10을 이렇게 스케일로 본다 그러면은 한 9.34 정도? 뭐 요 정도 레벨 수업이라고밖에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 딜레마죠. 어렸을 때 요즘에는 특히 뭐 이렇게 이과인 학생들 막 컴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수학 경시도 해야 되고 아무튼 뭐 바이오 갈 거 아닌 이상 몇 가지 선택권이 없어요. 옵션들이. 그래서 뭐 컴사도 했다가 수학 경시도 했다가 뭐 이제 같이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까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뭐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국 뭐 경시학원 어렸을 때부터 뭐 사고력 수학에서부터 경시학원들 이 커리큘럼을 탄탄하게 밟아오는 친구들은 그 하던 대로 공부를 쭉 하고 그리고 나서 때 되면 이제 AMC나 뭐 AIME 클래스로 이렇게 이 기어 시프트만 딱 이렇게 해주면 가장 좋은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자기는 미국 수학으로만 쭉 공부를 해왔고 경시는 아직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친구들은 그런 학원 실제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AMC 10 실전을 가면은 아주 샤프한 친구들은 또 빠득빠득 잘 따라가지만 이 약간 완충 장치, 쿠션 역할을 해주는 수업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업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수학에서 많이 다루지 않던 경시 수학에서만 좀 많이 쓰이는 개념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 같이 공부해 나가고 실제로 문제풀이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수업이고요. 선행 수업들이 될 거예요. 여름에는. 그래서 저도 매년 뭐 이렇게 3, 4월부터 과연 어떤 게 좋은 선행 수업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매년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저희 학원 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캠 선생님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쌤, 어떻게 학생들이 수학을 까먹을 수가 있냐고. 마치 뭐 무슨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어떻게 수학을 까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수학 선생님인 나도 가끔 수학 까먹는데 계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캠 선생님이 그 정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학 선생님으로서도 아니 진짜 어떻게 수학을 이해했는데 이거를 홀라당 까먹을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선행 수업을 했으면 뭘 남기는 게 가장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일단 학교에 가서 성적을 잘 못 받아버리면 뭐 말짱 꽝인 거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도 이렇게 뭔가 좀 큰 틀이라든지 빅픽처에서부터 약간의 그 통찰은 좀 이렇게 여름 때 공부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 가서 다시 수업을 듣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더 내려다보는 기분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선행 수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 학원들 제가 다른 학원에도 있어 봤지만 그래도 메이커즈 학원에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막 개인 수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혼자서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쌤, 저 여기 막힌 데만 이렇게 뚫어주세요 하고 막 짧게 이렇게 수업 잡아서 정말 딱 자기가 그 질문할 것들 쫙 적어 놓고 그거 이렇게 축축축 물어보고 이런 친구들도 꽤 많이 오는데, 여름엔 이제 그런 친구들 다 오픈 클래스에 섞여가지고 같이 공부하니까 학생들끼리 서로 자극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름방학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